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십니까? 이제 또 내일부터 또 새로운 다툼을 또 시장과 벌여보아야 할 텐데 주말엔 다들 충전을 잘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음 주 한 주 지나고 나면 이제 뭐 거의 이부터 9월달 매매도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마지막 주 개념이라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단하게 한번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날 나갔던 금요일날 미션 종목도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고 또 월요일 미션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공부해 봅시다. 자, 금요일날 미션 종목이 이벤트 섹터 하나 꾸며보았고 기술주 섹터 한번 꾸며보았죠. 핌스 교보 스펙 상장하니까 당연히 뭐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좋은 움직임은 없었죠. 나름대로 조금 움직이려고 했습니다만은 역시 뭐 기존의 통계적인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간략하게 도전해보고 마지막에 5자에 한번 반등을 노려봤습니다만은 큰 흐름을 잡아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핌스는 특별한 공략 관점의 종목은 큰 흐름을 나타내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뭐 교보 스펙은 조용하게 끝났죠. 신규주는 아침에 땡 했을 때 한 30분 안에 흐름이 다 중요하죠. 예. 그 흐름을 살아날 것 같으면 좋지만은 못 살아나면 그냥 하루 종일 저렇게 그냥 끝나는 거죠. 기술주 섹터 한번 봅시다. 한 10종목 정도로 보았는데 미코 흐름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근데 큰 힘은 내주지는 못했네요. 그죠? 플러스 1%에서 플러스 5%까지 올라가지고 마무리가 됐는데 흐름은 양호했죠. 시가에서 5%까지 올라가면서 그래도 크게 뭐 좀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좀 안정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수익 폭이 크지 않았다는 것이 좀 단점은 단점이지만 뭐 이 종목은 추후에라도 또 보실 분들은 계속 보시면 되겠죠. 뭐 기관들은 계속 며칠 동안 사고 있는 종목이니까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지만은 한 봐볼만한 종목이겠죠. 전체적인 기존은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다음은 아스트는 뭐 큰 흐름이 없었네요. 시가 2.0% 띄워가지고 그냥 그대로 미끄러지는 모습. 플러스 3%까지 1% 정도 띄워주고 내려왔군요. 기관들이 그날 뭐 냅다 대거 팔았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항공 쪽에는 큰 흐름을 잡아주기는 힘들 것 같네요. 그래도 저가에서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앞으로도 자세히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리엔탈 전공 얘는 시가부터 그냥 바로 내려왔네요. 플러스 3%. 보고 있었다면 뭐 접근을 할 만한 흐름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보합 쪽에서 한 번 정도는 진행을 해볼 수는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크게 힘을 못 썼죠. 이 시간에도. 특별한 호재가 없는 종목이 시가를 3% 떼었다는 것은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종목 관망하고 있다가 보합 때 한번 두드려 봐야 될 텐데 보합에도 큰 힘을 쓰지는 못했네요. 아침 일찍부터 3%라는 갭을 깨고 내려온다는 것은 참 좋지는 않죠. 보합에 지지가 돼주었다면 한 번은 공유해 볼 수 있는 종목인데 말이죠. 다음 BDI는 아침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시가 출발해서 고가가 어디까지 갔나요? 15.6%, 시가가 3.7%니까 한 12% 뛰기, 11%나 12% 뛰기 되겠는데 모습은 깔끔하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 땡 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챙기고 매매를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의 전략과 가장 잘 떨어졌던 BDI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괜찮네요. 향후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제약은 한번 지켜보자. 나름대로 뭐 시장에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보기는 봐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가가 플러스 6.2% 출발해서 고가가 8.2%.
2% 뛰기밖에 못 갔네요. 그죠? 역시 그냥 여기서 이제 보고 있어야 될 장면이었죠. 시가 말 진입을 했더라도 혹시나 하고 들어갔더라도 시가를 깰 때는 뭐 본전은 하고 나와야 될 장면이었습니다. 큰 뭐 예상대로 됐그죠. 다음은 KCT 흐름은 상당히 앞에까지는 흐름이 좋은 흐름을 이어준 종목이었죠. 그래서 당일날에는 한번 양봉을 한 번 더 크게 띄워주면 상당한 좋은 흐름을 딱 잡아주는 흐름이었는데 접근하기가 힘든 하루였네. 이 종목은 왜냐면 이런 양봉으로 가는 종목들은 시가가 양봉으로 출발해서 탁 치고 올라가 줘야 되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3%로 빠졌다는 것은 동시효과 싸움에서 뭐 엄청나게 밀렸다는 거죠. 그죠? 뭐 동시효과에서 전부 다 내다 팔았다는 소리니까 그동안 접근하기 자체가 조금 어려운 종목이었습니다. 꼭 갈 거라고 했다면 뭐 꼬리 지점인데 꼬리가 14.3%, 종가가 마이너스 8%, 뭐 여기서 공략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뭐 금요일날에 막 이렇게 밀고 내려온 종목을 공략하기는 조금 어려웠죠. 하지만 굳이 하려고 했다면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밀고 내려온 시간이 10시 반이었거든요. 아침이 짧은 시간에 10시 반 근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짧았죠. 내려온 시간이. 이런 건 한번 해볼 만은 했습니다만은 아침에 시초가로 공략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메디포럼 제약. 꼬리를 잘 노려서 받아보자 했는데 시가가 마이너스 1.4%, 시가 마이너스 1점. 크게 시가 많이는 잡혀주지 않았네요. 어차피 이 종목은 우리가 바로 차고 가는 것보다는 받아서 가자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이 꼬리 부분에 좀 공략하신 분은 괜찮았겠네요. 저가가 마이너스 3%, 저가 마이너스 3% 잡혀주고 13.9%, 마이너스 3%, 13.9%. 뭐 굳이 보합을 치고 올라가는 이 부분 꼬리도 안 잡아도 좋습니다. 보합을 치고 올라간 이 종목 뭐 시가를 돌파하는 이 지점 마이너스 1%, 3%까지 밀렸다가 1% 치고 올라갈 때는 충분히 괜찮았죠. 앞에 KCT 같은 경우에는 그냥 땡해서 하루 종일 쭈르르 내려오는 스타일이었지만 그래도 얘는 내려와서 한 1.5% 정도 밀렸나요? 밀려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좋습니다. 그러다가 한 12시쯤 뭐 돼가지고 큰 파동이 일어나죠. 하신 분들은 뭐 수익은 나쁘진 않았을 거고 공부는 잘 됐을 것 같습니다. 맥스로텍. 맥스로텍은 많이 망설이는 흔적이 보이네요. 그죠? 시가가 플러스 마이너스 0.2%, 저가가 마이너스 1.3%, 크게 밀리는 그런 건 아니네요. 1% 정도 밀렸다가 이제 상승세를 잡아줬다는 소리인데 여기까지 갔으면 여기서 한 3%밖에 안 되겠네요. 고가가 5%였으니까 5.2%였으니까 큰 흐름을 주지 못했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뭐 보유를 하고 계신 분이면 큰 수익은 아니니까 많이 보유했다고 하더라도 큰 수익은 아니죠. 그러면 한번 3% 정도 수익을 안고 있다면 한번 끌고 갈 부분만 그런 뭐 지금 현재의 흐름은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운 제가 우 시가가 플러스 1% 출발해서 저가가 마이너스 9%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9% 정도 되겠군요. 여기는 마이너스 한 4% 정도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1% 출발했으니까 여기가 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한 2%? 1% 정도 되겠네요. 흐름을 잡아주고 고가가 16%까지 올라갔네요. 그럼 이런 건 시가에 1% 집어넣었다면 색깔이 바뀌는 이 보합을 탁 깨고 내려올 때는 일단 매도는 해야 되겠죠. 색깔이 바뀔 때는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 줘봤자 1%대니까 매도는 쳤다고 하자. 근데 뭐 앞에처럼 쭉 내려가 버리면 그것으로 빠이빠이 하고 보내주면 될 텐데 저점을 잡아주고 다시 보합을 색깔이 바뀌려고 탁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보합에서는 한 번쯤은 같이 따라가 줄 필요성은 있죠. 늦어도 뭐 시가에 다시 한 번 더 공략해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10%까지는 먹을 수 있는 구조는 충분히 좋으니까요.
그럼 제가 오늘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네요. KPM테크. KPM테크는 뭐 당일 아침에 마무리가 바로 돼야 되는 종목이 있죠, 여기에서. 시가가, 죄송합니다. 시가가 7% 정도 잡혔지 않습니까? 7.6%. 그렇다면 이건 아침에 파동이 일어났을 때는 먹고 치워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왜냐하면 금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수익 올 줄 때는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되는 종목이죠. 좀 끌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좋았겠지만은 이 고점 자체가 전일의 고점도 가지를 못했거든요. 예를 들면 전일의 고점을 살짝 뚫어주고 이렇게 탁 뚫어주고 내려왔다면 오늘 왜 이러나 뚫어주고 내려왔다면 뭐 한 번 더 반등을 늘릴 수도 있겠지만 앞에 전일 고점을 여기를 터치도 못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저게 끝이란 것이죠. 그래도 뭐 시가를 공략했다면 7%에 출발해서 플러스 14%까지 갔으니까 뭐 수익권은 충분하게 됐지 않나 싶습니다. 금요일 미션 종목들은 뭐 대체적으로 크게 나쁜 모습을 보인 종목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주 뭐 인상이 남을 정도로 뭐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런 종목은 좀 없었지만은 나름대로의 그날 당일날에 어느 정도 선제권을 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인 종목은 조금 있었던 것 같네요. 핌스가 이제 이벤트 섹터니까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받았을 텐데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유출을 해볼 때 급등세를 나타내기엔 조금 아쉬움은 있었죠. 자, 복귀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날 종목 한번 간단하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미션 종목들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며칠이죠? 9월 21일 월요일이죠. 자, 중요한 한 주죠. 이번 달에 이제 마지막 뭐 한 주간 개념으로 잡아도 될 만큼 중요한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 낀 종목 도출 방법이나 그리고 다음 주를 준비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섹터를 좀 많이 꾸며주고 다양한 종목들을 섭렵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것은 월초나 월말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재단 시장의 흐름을 더듬어 볼 필요성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은 어떤 날이라는 거 이제 여러분도 많이 아시죠. 주말이나 또 전전 거래일에 강한 모습을 보였던 종목들이 월요일 날에 이제 심판을 받는 날이죠. 따지고 보면 주말에 나왔던 이슈들도 마찬가지고요. 살아남으면 이제 화요일 날 이제 그때는 제가 잡초가 막 키워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뭐 밟고 넘어갈 것인가를 또 화요일 날엔 또 심판을 받겠죠. 자, 그러면 눈치장 많은 월요일 날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될 종목은 뭘까요? 아무래도 월요일은 신규 성장주가 있으니까 신규 성장주 이벤트 섹터를 꾸며봐야 되겠죠. 자, BBC가 상장을 하니까 당연히 봐줘야 될 것이고, 자, BBC가 일단은 뭐 중심 키워드, 이벤트 섹터의 중심 키워드를 뽑았다면, 이제부터는 같이 살을 붙여줄 필요성은 있죠. 뼈대가 잡혔다면, 혹시 모르니까, 뭐, 악타머라든지, 최근에 이제 같이 올라온 애들, 뭐, 핌스, 이런 애들, 어제 한 애들, 이렇게 해서 같이 형제를 같이 만들어주는 게 좋죠. 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애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시키기는 좀 무리죠. 그래서 이렇게 세 종목주들 해가지고 같이 묶어주는 것이 좋죠. 핌스는 뭐, 어제 앞타머는 지금 3일 정도 됐죠. 됐지만 많이 떨어졌는데, 공모가가 25,000원인데, 종가상 지금 25,300원이니까 거의 뭐 공모가 대비 한 5% 올랐거든요. 이런 쪽도 한번 봐줘야 되죠. 이제는 다른 애들은 뭐 100%, 200% 붙어서 난린데 얘네들은 뭐 공모가보다 비슷하거나 떨어지면
부담 없이 봐줄 수는 있죠. 핌스는 공모가보다 더 떨어졌죠, 당일날에. 종가상 18,300원이니까 공모가 19,000원 마이너스 3.6%란 말입니다. 같이 봐줘야죠. 물론 BBC의 흐름이 얘네들을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줄 것이라는 사항은 조금 틀립니다. 개념이. 왜냐면 BBC 자체가 지금 공모가 37,000원이니까 뭐 많죠. 많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과연 뭐 BBC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끌고 갈 만한 주체 세력이 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응이 나타낸다면 뭐 BBC 말고 다른 종목들이 또 반응을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놓고 한번 흐름을 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봐줘야 되니까요. 이벤트 섹터는. 이벤트 섹터에 종목을 하나 더 붙일까요? 4종목 정도로 봅시다. 세종도 같이 넣어 놓습니다. 세종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가 되죠. 그러니까 그날 당일날 모습이 바뀌는 그런 흐름에서는 봐줘야 되겠죠.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네요. 8월 달에 정지가 된 것 같네. 그죠? 길지가 않는데 그래도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하니까 또 다행이죠. 상장 유지 결정 난 것이. 세종도 마찬가지였고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세종의 내일 모습 뭐 큰 기대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봐주자는 의미니까 새로 이벤트가 열리는 날에는 롯데관광개발도 잘 나가다가 이제 정지가 되고 다시 시작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날 당일날의 흐름은 봐줄 수가 있거든. 당일날의 흐름은. 그래서 그 당일날 흐름만 봅니다. 당일날 흐름 보고 그러고 뭐 그냥 버려야지 가져가고 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래 그날 흐름을 잡아주고 롯데도 그 뒤로는 별로 모습이 안 좋죠. 세종도 아마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또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벤트 섹터는 일단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고 흐름만 잘 보면 되겠죠. 그죠? 무리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월말점으로 넘어갈 때는 뭐든지 조심스럽게 더욱더 조심스럽고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종목이 그런 흐름을 보이면 바로 집어 던져버리거든요. 1초에 1고의 가치도 없이 던져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뭐 그럴듯한 뭐 수급 뭐 이런 게 보여도 약간만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바로 집어 던져 그러거든요. 그래서 변동의 폭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만 하면 우리 매매 자체가 변동의 폭을 따먹는 매매이기 때문에 변동의 폭이 크면 클수록 좋죠. 그런데 매매가 서툰 분들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구간이라는 겁니다. 이 한 주가. 그래서 정신들 바짝 차리고 해야 됩니다. 자, 이벤트 섹터는 하나 꾸며보고 기술주 섹터 한번 봅시다. 기술주 섹터는 한 5종목 보죠. 한, 둘, 셋, 넷, 다섯, 한 6종목 보죠. 자, DB 하이텍은 우리가 계속 며칠 전부터 한번 보자라는 공부차에서 보자라고 종목이 있는데, 내일이 아마 이제, 최정점이 되겠죠. 내일이 이제 어떤 모습이 되냐,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한번 파동을 이제 일으켜 주고, 그 뒤에 바로 올려주지 못한 종목, 바로 올려주지를 못하고, 치켜 세워주지를 못하고, 요리 볼볼볼 내려온 종목은 사실은 그것은 생명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 번의 도전은 남아 있어요. 실제로 이런 애들이 살아나려면 이날 한가가 떨어지고 그 다음날 이놈이 어느 정도까지 급등을 해주면서 적어도 여기까지 한번 탁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힘이 전혀 없죠. 전혀 없기 때문에 이미 관심권은 많이 멀어진 겁니다. 그래도
한번 내일이 마지막 기회니까 내일 뭐 양봉에는 들어가지 마십시오.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1.5% 올라 있습니다만은 양봉에서 바로 출발해서 바로 올라가기에는 약간 무리수가 있죠. 그래서 파란 색깔 음볼 한번 탁 급이 나서 마지막으로 한번 탁 눌러주는 이 지점에서 받아서 올라가야 조금 힘이 있을 겁니다. 이제는 이 종목은 뭐 가더라도 큰 흐름을 잡아주기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자고 했으니까 내일도 한번 봅시다. 효성중공업 봐볼까요? 두산중공업, 세진중공업, 뭐 STS중공업, 요즘에 뭐 중공업 애들이 앞에 이제 활기를 쳤습니다만은, 효성은 그런 쪽보다는 약간 복잡 다단한 재료들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적은 해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는 2.5%를 띄었거든요. 이날 이 꼬리에 들어간 애들이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3%에서 들어갔고 마이너스 0.6% 한 3% 정도를 이제 안고 있을 사람들 많을 텐데, 시간에서 2% 올랐으니까 내일 뭐 월요일 양봉은 나오겠죠.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싸게 잡아서 양봉이 하나 출현하는 것으로 일단 만족을 합시다. 살아나는 것으로. 여기 이 꼬리를 마지막 타점으로 잡는 게 좋겠죠. 65,000원. 여기 깨면 뭐 그냥 버리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둘지 말고 분할을 해서 이놈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보면 되겠죠. 여기를 톡 깨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분간 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PCL 금요일 모습은 쓱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시가 2% 출발해서 플러스 7%까지 가지고 마이너스 7%까지 와서 마이너스 3%로 마쳤거든요. 그래서 쓱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 여기 꼬리가 한 4%짜리 꼬리라 보면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7.9%, 8% 치고, 종가가 마이너스 3.6%, 뭐 4% 치고, 그러면 한 4%짜리 꼬리가 된다 칩시다. 시간 내에서는 플러스 0.1% 올라있지만은, 빨갈 때는 사지 말고, 파랄 때, 이 4%짜리 안에서 좀 사가지고, 이 꼬리 깨면은 약절 매도를 한다라고 하고, 상승하면 가만히 놔둬보죠.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시너지 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18% 출발해서 26%까지 갔다가, 저가가 플러스 0.4%, 종가가 플러스 2.4%.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꼬리를 달아주려면 약간 힘이 더 있거든요. 한 5% 보합 근처에서까지 밀렸다면 한 5%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안 좋아요. 안 좋아서, 여기에서 어떤 액션이 푹 나타나 줘야 되는데, 액션이 이렇게 쭉쭉 어느 정도 여기까지 나타나 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힘이 없었다는 것은 다음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앞에 PCL보다 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지켜본다 보고, 공격적이보다는 아주 보수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내에서는 마이너스 1.0% 빠져 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0%. 그래서 충분하게 흐름을 잡아줄 때, 그때 한번 천천히 간을 보는 매매로 하셔야 됩니다. 간을 보는 매매로. 진흥생명과학,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뭐 일양약품무, 뭐 신풍제약, 뭐 치료제 관련주 애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힘이 좋지요. 그래서 진흥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다른 관련주에 비해서는 큰 흐름을 지금 이어가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막 많이 올랐긴 올랐습니다. 그죠? 예전에를 비하면 그래도 뭐 여기 10,000원짜리를 기준으로 잡아줘도 요 밑에야 그냥 까묻는 거라고 생각하더라도 말이죠. 많이 올랐지만은 그래도 뭐 신풍이나 이런 애들에 비하면 뭐 세 발에 뭔데, 봅시다. 마지막에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좋았는데, 이 모습은 신풍제약이나 뭐 일양약품 쪽의 흐름에 많이 동화가 된 흐름이죠. 그래서 시간 내에서도 3% 정도를 잡아줬단 말이에요. 3.6%로 올라 있거든요.
그 힘은 또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지금 쌍끌이로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월요일날에도 아마 뭐 치료제 애들이 어느 정도 시장을 조금 중심을 잡아줄 거거든요. 그럼 지능생명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도 뭐 크게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 아니니까 접근은 하시되, 단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끌어올리는 종목은, 마지막 종가에서 끌어올린 종목은 다음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하지만 지금같이 시가가 플러스 3% 플러스 5%로 잡히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그 수익을 챙기고 싶은 욕망이 더 많다는 거죠. 이 저점에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차라리 그냥 안 팔고 가져갈 수는 있지만 이 동시효과에 들어간 이런 애들이 팔아먹기 좋거든요. 그냥 한 번에 클릭만 넣었을 뿐이거든요. 근데 아침이 되니까 시가가 5% 플러스 5% 플러스 7% 출발한다. 감사한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양지사 봅시다. 뭐 지금 놀고 있죠. 거래량이 28,000주 밖에 안 됩니다. 굳이 보자는 이유는 지금 어차피 거래소나 건강원이나 우선주에 대한 어떤 제재를 이리저리 많이 강구를 하고 있고, 조만간 28일부터 이제 실행이 되죠. 50만 주 미만은. 그래서 우선주가 조금 모습이 멈추면 그 다음에는 이제 품절주로 넘어가는 이제 새로운 또 통계적인 흐름이 이어지죠. 그래서 시장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의 패턴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 보면 신라섬유가 시간에서 한가를 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품절주지요. 그와 같이 놀았던 애가 양지사란 이놈이기 때문에 같이 신라섬유와 같이 올려놓고 신라섬유 흐름이 되게 좋으면 양지사를 같이 짝짓기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매매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이고 강하냐 안 강하냐 그것만 일단 보셔도 내가 저 종목의 승부를 걸어야 될 것인가 안 걸어야 될 것인가가 표시가 나겠죠. 예. 예를 들면 뭐 DB하이테크 같은 것도 이날 때도 들어가신 분별 뭐 10% 두 번 다 10%씩 줬지만 큰 흐름은 아니었죠. 이런 것에 비하면. 그다음 음봉이 나올 때도 역시 큰 흐름이 없었단 말입니다. 흐름이 없으면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결정적인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안 나오면 뭐 그렇게 쓰러지니까. 다른 종목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기술주 섹터는 이렇게 한 마무리를 지어보고, 뭐 그 외에 다른 종목도 뭐 넣을 것은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섹터는 두 개를 하고, 나머지 섹터가 이제 종목이 좀 있는데, 기세수 섹터는 당일날의 모습도 노릴 수가 있지만은 추후 한 주를 보는 섹터로 봐야 됩니다. 마인드 자체를. 아시겠죠? 그래서 종목 수를 좀 다양한 경우의 수를 제가 잡아는 드립니다만은 한 주를 본다. 만약에 상황이 좋으면 한 주 정도는 끌고 간다. 이런 마인드로 한번 봅시다. 이 안에는 뭐 이슈주도 있을 것이고, 뭐 재료주도 있을 것이고, 뭐 수급주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살아나면 이 종목들은 쉽사리 팔아먹지 말고 한번 가보자라는 그런 뜻이 많은 종목들이니까 잊지 마시고요. 물론 뭐 수익 매도는 본인 마음이죠. 사람이 성격이 소심하면 갖고 가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그런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면 노력은 합니다. 뭐 하다 보면 또 가서 한 5% 보유를 하고 있는데 미끄러져서 또 뭐 본절하고 그럴 때도 많이 있지요. 근데 자꾸 이제 일반 직장인들, 트레이딩을 하되 자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스윙으로 끌고 가는 종목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보분들한테 제가 시주가 공부를 많이 시키지만 기세수 섹터도 제가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꾸 하는 이유는 양수겹장으로 여러모로 공부를 다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쌍용차부터 한번 봅시다. 쌍용차는 지금
뭐 인수 재료로 엊그제도 상한가를 갔죠. 그때도 우리가 이 날짜 나가지고 나갔나요? 그 다음날 상한가라나 아마 그랬지요. 내일 또 한번 봅시다. 뭐 오늘도 보니까 지금 3천억을 뭐 투자 제한을 했니 뭐 안 했니 뭐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뭐 안 살 거란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뭐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참 쌍용차 신세가 참 불쌍하게 됐지요. 다음 오리엔트 바이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이재명 관련주로 지금 많이 떨어진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다른 이재명 관련주보다는 조금 흐름이 힘이 좋고 좀 몰입도가 더 많다고 해야 되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치켜 세워줬는데 그 다음날 두 번의 음봉을 내려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이게 상한가를 마는 모습 있잖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힘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힘이 좋다. 이런 종목은 관심을 잘 보고 있는 게 좋거든요. 만약 나중에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DB 하이텍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떼줘. 그 다음날 미끌에서 많이 올라갔지만은 그 다음날에 바로 회복을 못 해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정도는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잖아요. 그런 애들, 이런 애들은 이것으로 종이 챙기란 말이죠. 이것으로. 많이 묻다, 아이가. 뭐 이런 소리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항시 급등주로 공략할 때는 우선적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리엔트 바이오. 일단은 급등세를 이렇게 연출을 해주고 다시 이제 놀고 있는 종목인데, 이제 뭐 추석 연휴도 있으니까 추석 연휴나 설 명절 연휴가 오면 정치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반응이 오죠. 뭐 집에서 명절에 집에 가면 뭐 누가 잘났니 못났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다는, 그게 우리 통계적인 습성적인 우리 주식시장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말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하나도 믿을 건 없습니다. 그거는 뭐 그들의 이야기고, 그냥 기술적으로 한번 봐줄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나온 뭐 리서치 결과에 보면 여성보다 남성은 더 이재명한테 표를 던졌다. 여성분은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에게 표를 던졌고, 그래서 약간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도 뭐 이재명 씨가 이낙연 씨와 어떤 다툼을 벌인다는 건 참 그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뭐든지 대항마가 있어야 되거든요. 주가는 지금 벌벌거리고 있으니까 굳이 뭐 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조금씩만 한번 보시면 되겠죠. 크게 막 큰 돈을 집어넣고 하면 그러지는 마시고, 뭐 기관들은 맴 하고 놀고 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은 그래도 쿨 하면서 조금씩 담고 있죠. 그런 의미로 보고, 아이텍은 수급주, 기세주 생태로 보면 될 텐데, 이놈이 다음 월요일부터 조금 더 살아나면 모습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돌파를 하긴 하되 전 고점을 봉으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은 좀 자세히 봐줄 필요성이 있거든요. 물론 다 맞지는 않겠죠. 어떻게 뭐 세상 일이 자기 마음처럼 생각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예를 들면 비가 와도 소낙비도 있고 가랑비도 있고 뭐 장대비도 있고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뭐 우산도 좀 좋은 우산도 쓸 수 있고, 또 뭐 비를 조금 맞을 수도 있고 모자를 쓰고 나갈 수도 있겠죠. 각각의 대처 방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꼬리로 돌파하는 것은 보다 봉으로 돌파하는 것이 상당히 그래도 쭉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좋더라는 겁니다. 틱차트 보면 이 마지막에 여기서 아주 힘차게 끌어올렸죠. 대단했습니다. 이 폭이. 그래서 그 기대감이 상당히 좋은데, 그 기대감으로 시간에서 2.9% 올라 있습니다. 그럼 차트를 줄여보면 2.9% 한 이 정도 좀 올라 출발이 되겠지 않나요? 그죠? 더군다나 이놈은 옛날에 아픔이 있었던 종목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하한가까지 막 수를 맞고 아픔이 있었던 종목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연기가 없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 막 갈 줄 아는 놈이란 말이죠. 한번 봅시다. 살아나면 끼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런 종목이 살아나려고 한다면 같이 움직여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큰 흐름은 타고 있지는 않아요. 철저하게 분할로 대응을 합시다. PSK 뭐 이래저래 뭐 정권사에는 좋은 말로 합니다. 삼성전자 뭐 냉전 고도화 수혜주다. 뭐 오늘 나온 재를 보면 반도체 장비업체 주가는 약간 살아나는 분위기. 줄이 보면 역시 전고점에서 밀렸다가 놀다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죠. 금액대가 31,000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뭐 그래도 기관들은 뭐 꾸준히 좀 들어가고 있는 것. 외국인은 큰 흐름을 잡아주진 않지만 동참은 하고 있는 스타일. 뭐 요즘 뭐 반도체 쪽 애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보죠. 실제적인 시장의 체감 온도나 센치멘탈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 뭐 특별히 할 게 없거든요. 요즘 뭐 수소차 애들 좀 놀고 있고 뭐 풍력주 애들 또 좀 놀고 있고 특별히 뭐 할 게 없으니까 오늘 치료자 같은 애들도 가고 그러잖아요. 한번 봅시다.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항시 분할로. 동은 아나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잘 놀고 있다가 나는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강력한 의사를 딱 표현하면서 5천원을 딱 뛰어넘죠. 이 강력한 의사를 표현하는 장대 양봉 이후에 흐름이 이런 식으로 나와줬다는 것은 참 이건 생각하는 패턴의 형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지요. 움직이고 있다. 그런 애가 시간에서는 1.3%를 살짝 띄워놓고 기관들은 계속 맴 하고 사고 있단 말이죠. 다음 주 한 주 정도로 한번 가능성을 추적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지금 이 지점에서 굉장히 오락가락 마음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월말인데 가야 되나? 이제 월말인데 계속 뭐 어찌 해봐야 되나? 굉장히 마음이 오락가락 하거든요. 선빵은 날리지 마시고 가만히 지켜만 보십시오. 지켜만 보시고 양봉이 좀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만 살짝 발을 걸쳐서 양봉이 딱 돌출하는 시기는 참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고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 날짜에 보면 여기에 보면 꼬리가 긴 꼬리가 잡혀있죠. 아래 꼬리가 불안하거든요. 저거들도 올라왔는데 더 못 깎았던 거기에 긴 꼬리 실이 팔았단 말이죠. 근데 조로록 받아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이 상한까지 왔거든. 주식은 날 수가 있나요? 고점을 물으면 안 된단 말이죠. 오스코텍 흐름 자체가 약간 다른 종목과 비슷한 종목도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오스코텍에 대한 아쉬움이 뭐냐면 이 종목이 지금 보면 신고가를 계속 쓰고 있죠. 신고가를 탁탁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앞에 35,000 여기가 딱 이제 1년 2년 전에 고점이었단 말이에요. 2년 전에 고점인데 이걸 이제 뚫고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를 또 나타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종 매매 중에서 돌파 매매를 자꾸 공부를 시킨 이유는 저점에서 잡는 매매 공부법은 물론 많습니다. 뭐 저점 공략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거래량 보고 하는 거, 뭐 추세를 보고 하는 거 있지만은 그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왜냐면 그 저점을 잘못 들어가면 정말 장투 아닌 장투를 하게 돼요. 장투 아닌 장투를.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워요. 차라리 남들이 저 고점인데 어떻게 들어가 하는 그 종목들은 들어가면 좀 잠시 팔 걸 못 팔아 손절을 못 했는데 하고 아쉬워하고 있을 때 그래도 어디선가 김반장이 돈을 싸들고 와서 이런 모습을 탁 연출을 해주면서 도망 나올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근데 저점으로 내려가는 종목들은 도망 나올 기회를 잘 안 줘요. 그게 문제거든요.
외국인들 뭐 특별하게 크게 많이 사는 건 없고 뭐 기관도 특별하게 많이 사는 건 없습니다. 그냥 고냥 평범한 종목인데 지금 흐름은 완전한 신고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 금요일날 마치는 저녁에도 꼬리를 말아서 쫙 올리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점에 탁 부딪혀 가지고 더 이상 못 가는 종목이 하락을 할 때는 종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는 툭 떨어져서 이렇게 탁 맞히거든요. 도로 끌어올려서 지금 이 지점을 맞추려고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화를 자꾸 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남들을 보면 미친놈이 차 타고 이야기를 한다, 뭐 틱 차 타고 이야기한다면 미친놈이라 하지만은 그렇게 자꾸 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분할로 일주를 볼 종목이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일주를 볼 거라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첫날에 3분할 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 그날의 상황이 되면 들어갈 필요성은 있겠지만 급하지 않으면 10분할이 아닌 1분할로 하면 되겠죠. 하루 사고 또 가만히 지켜보고 또 가네 거 좀 더 살까?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 음봉이 내려온다. 아직 내 평단은 안 건드리네. 근데 또 그 다음 양봉이 쭉 올라간다. 좀 더 살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굳이 급하게 서둘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가레이는 저번 때부터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이고 몇 번 하기도 했던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앞에 유사한 흐름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흐름을 잡아주죠. 나는 이제 너네들과 같이 한솥밥에서 밥을 안 먹겠다. 나는 쌀밥도 먹고 싶고 난 고기도 먹고 싶어. 그래서 나는 갈란다 하고 탁 모습을 양목을 탁 띄워주고 이제 여기서 안착이 돼서 더 안 미끄러지고 있죠. 못 갈 놈 같았으면 양봉을 저렇게 내주고 나면 그 다음날 이렇게 음봉이 쭉 내려와 버리겠죠. 여러 가지. 뭔가 아직은 배가 고프다는 뜻이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이놈 기관들이 이것들이 계속 사고 있단 말이죠. 30만 주, 3만 주, 12만 주, 13만 주. 얼마만큼 배가 고픈지는 같이 나중에 식당에서 만나보면 알겠지. 한 100인분 시켜주면 다 먹을라나? 만두 100인분. 봅시다. 식당에서 만날 날을. CMS 애들은 나름대로 뭐 교육주가 큰 힘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흐름을 잡아서 잘 들어가면 알뜰하게 주는 것이 교육주거든요. 교육주인데 요즘 뭐 여기까지 최고가를 찍어주고 보시죠. 긴 꼬리를 달아주고 꼬리로 돌파하는 애들은 제가 잘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즉 내 말 가긴 가더라도 뭐 가겠죠. 갈 놈들은. 하지만 강하게 못 간단 말은 제 말은 강하게 우리가 말하는 급등주의 세계로는 이끌어주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부부의 세계도 아니고 급등주의 세계지만은 못 끌어간다 이 말이지. 오늘 뭐 보니까 교육계 유튜버가 되나 하고 뭐 좋은 소리를 많이 썼네요. 애널들이 우리 친절한 어디입니까요? 친절한 김씨 아저씨입니까? 여기서 많이 써줬는데 뭐 나쁜 소리는 아니기는 키워드가 좋지요. 키워드가 종목을 볼 때 키워드를 잘 보는 것이 좋습니다. CMS 에듀 교육계의 유튜버 온라인 수강 폭발. 그래? 한번 봐볼까? 과연 그렇게 되는지. 근데 지금 트렌드에도 맞는 이슈는 맞기는 맞죠. 한번 봅시다. 시간 내선 보합니다. 별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이 뭐 내일 진입을 해서 약간 양보 한 개 톡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이 그냥 띄워주지 않습니까? 한 5%짜리라도. 그럼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럼 그 다음날도 또 있는 듯 없는 또 가는 수도 있거든요. 스윙은 지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는 자기가 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역할이 큽니다. 물론 이것도 거의 뭐 운이 반은 작용한다고 봐야 되죠. 스윙은 자기가 잘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돼요. 운빨이 더 세다고 보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분석하고 삼성전자의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LG전자의 1000년 대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그 종목을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체가 그 종목을 지금 공략하고 주체가 우리가 일반 개미란 말입니다. 조금만 올라가다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 싶어서 얼른 팔아버리고 조금만 올라가면 아이고 저거 20%뭐 됐다 하고 나는 내 그릇은 저것밖에 안 돼.
1000%, 10,000% 갈 때도 쥐는 20% 먹고 나온단 말이지. 그 등락, 그 심리에서 이기지를 못하는 것이 우리 개미들의 가장 큰 단점이기 때문에 분석을 잘하고 많이 알고 머릿속에 10,000가지 정보가 있으면 뭐합니까? 들어가자마자 두어가 떨어지면 빨리 도망 나와서 막 얼른 챙기고 도망가기 바쁜데 아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리딩 트레이딩을 운영을 해서 느낀 것이 참 많거든요. 뭐냐면 뭐 회원들 중에 보면 뭐 판사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회계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무슨 뭐 서울대학교 그 장학금 받던 애들도 많아요. 엄청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매매 수익은 참 별로예요. 생각이 많거든요. 생각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은 당신이 나중에 혼자서 돈 벌어서 혼자서 공부할 때 매매할 때 하고, 지금은 그냥 내가 하는 대로 하세요.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왜 그렇게 복잡하게 안 하려고, 머리 아프지 않으려고 나한테 왔으면 그렇게 하면 될 거를 뭐 한다고 생각을 하냐. 그리고 이거 사라 하면 이걸 살까 말까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딴 거 자기가 평소에 보던 종목을 또 딸랑 사요. 그래 한 2, 3일 있다 보면 문주님 이걸 샀는데 사고 나서 20% 뭐 10%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와요. 그 사라고 우리 한 적 없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면 그 옛날에 알던 종목인데 뭐 어쩌고 해서 이래요. 제 길을 뭐 노젓는 배사공이 2명인데 배가 뭐 어디로 가겠나요? 맨날 산으로 자갈밭으로 가는 기라. 그런데 좀 교육 받은 그게 좀 낮고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보면 잘 벌어요. 희한하게. 제가 봐도 참 신기할 정도로 벌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느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책임감 있게 하려고 하고, 더욱더 제가 종목 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고, 개인이 할 종목과 리딩을 주최하는 운영자라서 회원들에게 줘야 될 종목과를 자꾸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DBIT 1호 같은 개인적으로 하면 몇 번을 해도 했죠. 저런 종목은. 그래도 급등주 다루는 사람이라면 뭐 해야지. 하지만 일반 회원들한테는 그걸 보내주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매를 할 때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분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애를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잘나게, 너무 이쁘게 화장을 하고,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나간들, 나가는데 갑자기 비가 획 와버린다든지, 지나가는 택시가 꾸중물로 탁 튕겨버린다든지, 앞에서 뛰어온 애가 아이스크림 먹고 또 쫓다 옷에 싹 다 베려버린다든지, 애인하고 멋진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데 웨이터가 뭐 서프를 엇갈아버린다든지. 세상에는 그런 게 허다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잘하려고 하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그것을 이끌어간 주체는 여러분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편안하고 욕심만 자제해도 돼요. 욕심만 돼요. 예를 들면 이 종목 들어갔다, 뭐 제가 이거 조금 양목 조금 나오면 좀 들고 가봅시다. 이렇게 들고 가볼까? 그리고 음봉 찌 내려서 떨어진다. 본절 해라던데. 그리고 본절 하면 되거든요. 스스로 욕심만 조금 줄이면 매매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꾸 욕심이 들어가고 데이 종목만 해도 수익이 충분하게 내고 있는 사람이 또 상한가 매매를 또 할 거라고 한단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한테는 상한가 매매는 조금 어려운데, 상황이 어려운데, 데이만 하면 또 꾸준히 조금씩 제가 쌓아가십시오. 가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 큽니다. 그래도 그 사람 눈에는 또 상한가 매매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루 만에 20%씩 먹고, 뭐 좋은 거 들어가면 며칠 만에 뭐 몇천만 원 버니까. 그게 이제 사람 답답한 마음이거든요. 조급함. 그런 점들이 제가 많은 회원들을 하다 보면 수도 없이 보는 게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마음 드시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조금씩 쌓아간다라는 마인드를 가장 밑바탕에 딱 깔아놔야 돼요. 한 번에 뭐 대박 난다.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 오늘 빨리 맞출 거라고 했는데 또 제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또 떠들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30분 안에 어쩌든지 맞출게라고 했는데, 이거 오늘 또 틀렸네, 이거. 어디까지 했지요? CMS에도, 역시 교육주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내가 또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구만. 이게 직업병인가, 이 교육주 이야기하면 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고. 자, 대신 밸런스 6코스 펴봅시다. 굳이 이것을 보자는 이유는 뭐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팜, 뭐 우리가 평소에 봤던 그런 좋은 공모주들을 실제로 개인들이 참 마음껏 살 수도 없고 또 정당한 가격에 갈 수도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펙주에 개인들이 더 많은 신경을 쓸 수 있는 요건이 될 것이다 라는 친절한 김씨 애널리스트의 어떤 분석 보고서가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어디 뭡니까? 누구지? 대신 밸런스 얘는 누구더라? 국진 뭐 약품인가 그렇죠. 얘가 약품인가 뭐 그애하고 뭐 한다는 건데 국전약품 국전약품이네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전때 아마 우리도 해수상 싶은데 이거 아마 해수상 싶은데 그래 뭐 죽다가 이제 이렇게 양보하게 살짝 이제 살아나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거니까 그냥 봅시다. 얘는 지금 4%짜리입니다. 캔들 4% 정도 이제 캔들이니까 뭐 부담 없이 흐름을 한번 보죠. 스펙이 한번 바람이 불면 그것도 제법 한두 달 갑니다. 요즘에는 조금 그런 힘들이 좀 약해졌죠. 자, 오늘 뭐 이것저것 이야기 하다가 또 CMS에도 이야기 하다가 또 쓸데없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 어쨌든 뭐 나쁜 이야기는 아니니까 잘 들어 놓으십시오. 저는 한 번씩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도 참 이런 말을 과연 진심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사실 말을 잘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냥 뭐 종목 있으면 확 샀다가 수익 주면 확 팔아버리고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또 뭐 할 말이 있으면 또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섹터가 3개입니다. 이벤트 섹터, 기술주 섹터, 기세주 섹터. 월요일 날 차분하게 보시면서 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해보시도록 합니다. 자, 월요일 또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자, 오늘 조금 강의가 길었습니다. 주말 잘들 쉬시고요. 댓글도 좀 많이 다시고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사문의 문제였습니다.